자, 오늘은 저희 집에서 여기 NSK가 있는 신도시 쪽 마트 NSK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수산물 좀 사러 왔어요. 여기 뭐 생새우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새우도 구입하고 어떤 거 파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가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었고요. 지금 NSK 현지 농수산물 특화된 마트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 들어가서 또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이니스 뉴이어라 가지고 이것도 이 시기에 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이완에 들어와 있네요. 28이니까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보면 귤이 굉장히 많죠. 중국 명절에 많이 먹습니다. 자, 오늘은 수산물을 보러 왔으니까요. 수산물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쪽에 왔는데요. 보시면은 뭐 한국과 비슷한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수산물 종류도 보이시고요. 또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종류의 생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과 좀 다른 수산물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죽은 생선과 해산물을 팔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하고요. 이것은 닭, 여러 종류의 닭과 닭 부위를 파는 곳이네요. 이것도 잠깐 한번 볼게요. 뭐 검은 오골개도 있고요. 자, 이곳은 신선한 조개, 살아있는 조개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키로당 약 16.8링기 정도 하고요. 이것은 게인데요. 보시면 한국과는 좀 다른 종류의 게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리랑카 머드크랩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격을 보면은 약 70링기대에서 60링기, 50링기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더 비싸고요. 한 70링깃이면 한국으로 약 2만원 정도 키로에 하는 거고, 이 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칠리크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게가 굉장히 큰 그런 스리랑카 머드크랩입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오늘 새우랑 생선을 사러 왔는데요. 여기 살아있는 새우도 팔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새우도 굉장히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요. 키로당 65링깃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18,000원 정도 하고요. 이것은 열대 종류 생선 같은데 현지 중국 사람들이랑 로컬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일명 한국에서 다금바리라고 불리우는 그루퍼라는, 보니까 타이거 그루퍼라는 생선이고요. 가격은 킬로그램에 50링깃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생선으로 제가 오늘 직접 구매를 해서 집에서 회를 칠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한국의 다금바리라고 불리면서 팔리고 있는 이 생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제주도에서 많이 나고요. 이게 실제 학명과 일반인들이 구입을 할 때 부르는 이름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오는 다금바리는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생선이고요. 이 종류는 더욱더 잡히지가 않고 어획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먹을 때 불리우는 다금바리라는 생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금바리라고 불리우고 먹는 생선은 학술명은 자발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사진 속의 이 생선이고요.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다금바리로 불리우고 횟감으로는 최고가, 맛도 최고라고 치는 생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생선회 하면은 보통 우럭이나 광어, 도미, 참돔 정도를 보통 떠올리고요. 그나마 좀 생선회에 관심이 있는 미식가 분들이 돌돔이나 보고, 도다리 같은 좀 값이 나가는 횟감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또 낚시라든지 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벤자리라든지 불바리, 자바리, 지금 얘기한 자바리가 보통 한국 분들이 말하는 다금바리죠. 볼락, 붉은 쏨뱅이 등을 상당히 고급이고 맛있는 횟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유명한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자연산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도 잡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다금바리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양식 다금바리도 제주도에 가면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에서 가을 정도만 주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어획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이 다금바리를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분들이 주로 횟감으로 많이 드시는 다금바리라고 불리우는 이 어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과연 먹을만한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그리고 드실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기생충 걱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마트에서 보여드린 생선은 타이거 그루퍼라고 하는데요. 다금바리와 같은 바리과입니다. 같은 아주 가까운 사촌 관계인 비슷한 종류의 생선이고요. 지금 이 타이거 그루퍼 외에 말레이시아에서 회로 드실 수 있는 이런 다금바리라고 불리우는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생선이 많이 요즘 수입이 돼가지고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이퍼 그루퍼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퍼 그루퍼는 자이언트 그루퍼라는 굉장히 크고 잘 자라는 우량종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그루퍼 종류 생선들을 교잡한 혼합종 교잡종입니다. 이는 중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양식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실제로 이 하이퍼 그루퍼 종의 한 종류는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교잡종에 성공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해서 이름을 붙여진 종류의 하이퍼 그루퍼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보여드리는 말레이시아 이 그루퍼 종류가 한국 다금바리와 실제로 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금바리로 속여서 파는 식당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이 짝퉁 다금바리가 실제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가격 보여드렸지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킬로그램당 15,000원이 조금 하지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노량진이라든지 수산시장에 가면은 보통 시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킬로그램당 약 2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짝퉁 다금바리로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선 외에 능성어라는 생선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크기가 커지지 않을 때에는 능성어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모양으로 세로 줄무늬가 길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또 크기가 많이 자라면은 이러한 주름이 없어지면서 일반 다금바리 같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호랑이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커지면은 줄무늬 모양만으로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 말레이시아 이 그루퍼를 갖다가 생선을 골라서 생선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곳에 갖다 주면은 그곳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를 먹을 건지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내장만 빼주고 비닐만 벗겨달라 하면은 이곳에서 비닐을 다 아저씨들이 벗겨줍니다. 이게 비닐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비닐은 꼭 제거하셔야 되니까 생선 구입하실 때 꼭 비닐을 벗겨달라고 하시고 내장만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에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회를 뜨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은 뭐 회가 굉장히 흔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말레이시아는 아시겠지만 연어 회 외에는 그렇게 흔하게 회를 먹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도 이렇게 제가 그룹버를 사가지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회를 먹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닐을 벗겨주고 내장을 제거했기 때문에 회를 뜨는 것은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해봤지만은 막상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한 두세 번만 하더라도 모양도 좀 그럴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회 뜨는 방법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브 쳐봐도 회 뜨는 방법 치면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횟감에 대해서 안전한지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 안에는 여러 종류의 회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먹을 때 혹시 기생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의 기생충은 대부분 고래회충이라고 불리우는 기생충입니다. 이 회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식 활화에서는 발견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료를 주기 때문에 양식 생선에서는 기생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발견은 자연산 생선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위생 처리가 잘 안 된 자연산 생선회를 잘못 먹게 되면은 고래회충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고래회충 같은 경우 사람에게 감염되면은 복부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를 먹고 5시간 이내에 굉장히 심한 복통이 온다 그러면은 고래회충에 대한 감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회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이 사슬로 전파되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 활어에는 거의 발견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먹는 활어는 자연산이 아니라 대부분 양식이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이 그루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생선의 내장 안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산 생선을 잡았는데 바로 내장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 내장을 뚫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일부 유충이라든지 일부 이런 기생충은 생선의 내장을 뚫고선 약 3시간에서 5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은 생선의 내장을 뚫고선 생선의 살로 파고들게 됩니다. 물론 생선 살 안으로 파고들어도 회를 칠 때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대부분 다 거의 잘려서 죽게 됩니다. 90% 이상 다 죽겠죠. 그래도 혹시 조금 살아남은 생선이 사람 입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이빨로 이렇게 씹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거의 다 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혹시라도 살아서 위안 속에 들어가면은 그 회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먹는 이 그루퍼 생선은 양식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잡자마자 내장을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충은 자연산 양식이라도요 를 잡고선 죽은 채로 몇 시간을 놔두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회충이나 기생충이 내장 안을 뚫고 살로 파고들 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난 일본 장인의 생선회 회충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을 보여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주로 숙성회를 먹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활어회를 먹죠. 숙성회는 잘 아시겠지만은 생선을 죽인 다음에 몇 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틀 3일 그 이상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는 생선회 종류고요. 일본은 이렇게 숙성회를 좋아하고요. 한국은 잡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먹는 활어회를 즐기는 문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성회를 할 때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몇 시간 이동을 할 때 혹시라도 그 유충이 그 기생충이 내장을 뚫고 살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선 살에 기생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숙성을 하면은 생선의 살의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활어회 같은 경우는 숙성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칠맛은 좀 떨어지지만은
살이 굉장히 탱탱하고 씹는 맛이라고 그러죠. 그런 씹는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은 이 씹는 맛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화로회를 많이 더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루퍼 종류는 회충이라든지 횟감으로 적당한 회고요. 기생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채로 잡자마자 바로 내장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선의 맛은 어떻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괜찮게 드실 수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루퍼 생선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맛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는다면은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드시는 다금바리와 맛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횟감 생선입니다. 거의 뭐 95% 이상 다금바리와 동일할 정도로 생김새도 실제로 비슷하고 다금바리와 사촌 관계인 생선이니까 뭐 맛도 거의 95% 100%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생선을 드실 때 한 가지 조금 참고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생선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큼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를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드시면은 탄력이 너무 좋아서 좀 질기다라고 느낄 정도로 탄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회를 보통은 숙성시킬 때 생선을 잘 닦으신 다음에 랩으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감싸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시고요. 빨대 같은 걸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시면 공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나 일반 냉장고 가장 저온 칸에 약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드시면은 살도 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물론 그때도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주 탱탱한 식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무 질길 정도로 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요. 그걸 감칠맛도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상태로 드시면은 사실 한국 다금바리와 거의 95% 이상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횟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성 같은 경우는 뼈가 붙어 있는 채로 그대로 통으로 숙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숙성을 해 주시고요. 매운탕 같은 경우도 보통 우럭이나 도미같이 이렇게 머리가 크고 생선살은 적은 생선이 수확률이라고 그러죠. 생선살이 적게 나온 생선이 매운탕의 국물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살은 많이 나오지만은 머리가 작기 때문에 매운탕 맛은 아무래도 우럭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 다금바리 같은 경우도 매운탕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레시피로만 끓여도 굉장히 국물이 시원하고 아주 맛있는 매운탕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보통 회가 많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 다금바리라고 불리우는 하이퍼 그루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